영양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영양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서 설명이 되어진다. 즉 개인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제품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황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관여도가 고관여가 될 수 있고 저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자, 의사결정과 정보처리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고관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의사결정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정보처리 과정은요. 이것도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저관여로 갈수록 의사결정 과정은 낮아지고요. 덜 복잡해지고 정보처리 과정은 덜 복잡해지겠죠. 우리가 소비자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행동들은 이 두 가지로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영양 요인에 관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영양 요인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다? 관여도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관여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같이 계속 나오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다. 아셨죠? 그러면 개인적인 영양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냐? 단지 어떤 재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개인이 짓고 있는 욕구 수준, 동기부여 정도 등에 따라 틀려지게 되겠고 소비자의 개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틀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배고팠을 때라 배불렀을 때라 짜장면을 보는 것이 같아 틀려요. 틀려지게 되겠죠. 그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뭐 이제 영화 보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각각에 있어서 제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틀려지게 되겠죠. 그러한 형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느냐? 지속적 관여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 지속적 관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어떤 제품 구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흔히들 남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보다 지속적 관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새 차가 출시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새 차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 어떤 관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그래서 제품이 자신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면 자아와 관련될 수 있을수록 이런 지속적 관여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되어진 것은 제품 요인 아니면 제품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중요한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높이 관여한다. 그래서 관여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현을 합니까? 관심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중요한 욕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냐? 나는 이번에 껌을 너무나 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무슨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관여 제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하여 높게 관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 요인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위험을 가질 때 또 이거는 높이 관여를 한다.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싼 것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성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놔줄까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폰도 어떤 특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갤럭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게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그 제품이 나에게 주게 되는 성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아이폰이나 갤럭시 그 상위 버전이나 가격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거겠지. 나한테 주려고 하는 효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능을 보일 수 없을까라고 할 때마다 더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약 같은 걸 사 먹어요. 그러면 약 사 먹었을 때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은 그냥 사 먹죠. 근데 이번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시면 좀 그렇지만 백신 맞는다라고 했을 때 뭐합니까? 부작용은 있는 거 아니야? 뭐하냐 말한 거 따져보죠.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뭐해져요? 높아진다라고. 여기서 봤더니만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탐색적인 행동들을 더 뭐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더 소비자의 정보 처리다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심리적 위험도 그럴 수 있고요. 사회적 위험이다, 그리고 재무적 위험이다, 아니면 시간 손실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표현이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요에 있는 내용들은요, 페이지 38페이지에 제품 요인이다라고 해서 점 빨간표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다라고 하면요, 나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선생님이죠. 근데 나 오늘 반바지를 너무 입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반바지를 산다고 하면 내가 뭘 생각할까?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사회를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위험도 그런 의미에서 재무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서 내가 돈을 썼어. 돈을 썼는데 뭐 자동차를 비싸게 샀는데 요새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팔 것까지도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중고차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나 속상하죠. 그쵸? 그 시간 손실이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잘못돼 갖고 이거를 내가 AS 받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보내고 저거 할 때 미처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이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 때 어떤 귀찮음이나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로 지각된 위험으로서 고관여로 제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제품 요인, 제품 특성에 대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상황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상황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관심이 없나요? 내일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다라고 하면요, 갑자기 꽃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꽃 사야지 막 그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면 화이트데이다라고 하면요, 사탕이나 초콜릿에 관심 없던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진짜 반짝하는 거 있죠. 어버이날 감시에 가면 이제 뭐가 튤립에 대해서 막 생각을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황적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적 관여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관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특정한 상황에서 활성화된 욕구에 의해서 뭐가 관여도다라고 하는 것이 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욕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 욕구와 비사회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욕구와 비사회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슬로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매슬로우에 뭐가 있습니까? 욕구 단계 이론이 있죠. 이 매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단계는 총 몇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하위 욕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리적 욕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배고플 때 밥 먹고 싶고 큰 거 먹고 싶을 때 큰 거 먹고 하는 그와 함께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지게 되면 안전의 욕구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전의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사회적 욕구, 즉 내가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서 있다 보면 나는 거기서 나름대로 뭐 하고 싶어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존경의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초월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복잡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제 5가지 욕구로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안전과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가 하위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함께 사회적 욕구와 자아실현까지의 욕구를 상위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 욕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하고 내가 상호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죠. 내가 자고 싶죠. 내가 큰 거를 눕고 싶어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비사회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상위 욕구로서 있는 사회적 종교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사회 활동, 즉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욕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즉 이러한 특정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어진다? 틀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프면 나는 지금 짜장면이라도
좋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부른데 친구가 밥 사준다라고 하면, 야, 짜장면 사줄게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쵸? 그러한 상황적으로 틀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기능적 욕구, 상징적 욕구, 쾌락의 욕구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욕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능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욕구를 얘기할까요? 내가 제품을 산다고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이 높은 것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를 하겠죠. 상징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상징 체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자신의 성취 아니면 사회적 지위, 부호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상징적 욕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쾌락적 욕구는 뭘까요? 나의 어떤 자극적인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흡연을 왜 합니까? 그 몸에 나쁜 걸 알면서도 나에 대한 있죠. 그것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걸 쾌락적 욕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관여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고, 관여도는 뭐와 무슨 관여도? 고관여와 저관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관여도는 무슨 개념이다?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이고 주관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갔죠.